부자도 되는 정보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건진 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각 헤드라인부터 챙겨보실까요? 네, 오늘 눈에 띄는 기사들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을 두고 삿바 싸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 더 높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한국 증시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기존의 비중 유지에서 비중 확대로 올렸습니다. 또 내년 코스피 목표 지수는 2,350으로 제시했네요. 그런데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 기업들의 신용등급 무더기 강등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직장인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직장인의 대통령 펭수가 증권가도 접수할까요? 관련 테마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잠깐만요. 차장님, 펭수 캐릭터 아시는지 잠깐 보고 갈게요. EBS 캐릭터인데 지금 공중파 예능에도 나오면서 광고 업계에서 러브콜도 받고 있다 네네, 이런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들리고요. 관련주 아직 실질적인 실체는 없는데 이것저것 엮여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분위기 나옵니다. 이런 거 인사하십니까? 팽하? 그게 뭐예요? 네, 모르셨습니다. 예. 직장인이 아니신가? 예. 이런 팽수가 인사를 할 때 인사를 할 때 팽하라고 하고요. 팽하이를 어떻게 보면 팽하라고 어떻게 보면 좀 줄여서 얘기하는 것 같고, 안녕할 때는 팽바라 이렇게 하고 팽바이를 일자를 또 없애고 그냥 팽바 이런 식으로 아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사법인 것 같습니다. 사진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펭귄처럼 생긴 아마 그렇죠. TV에서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뽀로로가 커진 인형입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사람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누가 들어가 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엄청난 인기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캐릭터 사업으로 활용을 하면서 이제 기업들이 그렇죠. 어디가 좀 수혜를 받을 것인가라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실제로 그렇대요. 우리가 아기상어 할 때 토박스 코리아나 이런 오로라나 이런 거 관련된 주식들이 막 움직였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 굿즈를 좀 제작을 하자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로브콜이 들어온대요. 근데 펭수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조만간 나오긴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 통쾌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직장인들은 어떻게 보면 오너, 어떻게 보면 사장님이 어떻게 보면 왕이잖아요. 근데 실제 막 그렇게 직격탄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예전에 나왔던 거 하면 나오네요 드디어.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말도 있었어요. 우리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럼 네가 해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을 직접 펭수가 해준다고 합니다. 실제 계속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대표적인 지금 현재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게 뉴엔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스24 정도가 펭수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지금 현재 꼽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굿즈가 어디 쪽으로 지금 현재 출품이 될지 이건 아직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회사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관련주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의 흐름들, 여기 관련된 주식들 아마도 예스24와 이런 유엔젤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헤드라인 더 짚겠습니다. 네, 제가 중간에 갑자기 끊고 가서 놀라셨을 거예요. 한국금융지주 이야기인데요.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가 드디어 카카오가 될 전망입니다. 이름만 카카오뱅크였고 주인은 아니었는데요.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한국금융지주가 보유한 지분 대부분을 22일에 카카오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명품 화장품 브랜드 에스티로더가 국내 닥터자르트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K뷰티가 부활할 것인가 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체크 도와드릴 거고요. 고영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요즘 무지막지하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잠시 뒤에 진단할 거고요. 화승 엔터프라이즈 실적 주가 서프라이즈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화승 엔터프라이즈부터 볼까요? 정신이 없네요. 외국인 러브콜에 지금 사상 최고가를 쓰지 않을까. 고영이 먼저 나왔네요. 네네. 고영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펭수의 이 여파가 제가 정신을 못 차리는데 알겠습니다. 반도체, 전자부품, 검사장비 업체인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108억 원으로 작년 대비했을 때는 22.8%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제 4분기부터는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그 근거가 뭐냐면 그동안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이런 어떠한 불확실성 때문에 검사 장비 설비 투자가 좀 미뤄졌거든요. 이게 4분기 그리고 좀 늦으면 내년도에는 재개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전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사고 있어요. 지분율이 54.5%에서 최근 60% 이상으로 늘렸더라고요. 고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우리 앵커님이 짚어주셨다. 바로 외국인 지분율입니다. 지금 현재 흐름을 보시면 이쪽 라인으로 좀 많이 집중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을 보시면 기관들은 좀 매도가 좀 많은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열심히 매수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계 장비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잘 진행만 된다면 이렇게 되면 숫자는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현재 흐름은 턴어라운드를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점은 잡혔다. 어떻게 보면 더 위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이런 분위기가 하나씩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미국 FDA나 뭐 중국의 이런 식약처 같은 데서 머리에 대한 바로 이 뇌 어떻게 보면 수술 로봇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성장성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고영한테 또 한번 도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라가고 있는 주식입니다. 뭐 그렇게 크게 문제 없이 계속해서 움직임이 괜찮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 한 11만 5천 원 정도 잡고 정고점 정도를 11만 5천 원 정도 나와서 이 정도를 잡고 여러분들이 좀 대응해 주시면 좋은 라인이 아닐까. 물론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꼭꼭꼭 뭐 손절 라인은 잡고 대응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영에 대해서 일단 가는 말이기 때문에 더 좀 기대를 걸어보자라는 관점. 주가 측면에서는 11만 5천 원 일단 1차적으로 말씀을 주셨고요. 이후에 흐름 좀 더 좋다면 다시 한번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드디어 나왔네요. 화승 엔터프라이즈. 깜짝 실적의 주가가 수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더라고요. 올 초 대비했을 때 65%가량의 급등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제 운동화 ODM 업체인데 네, 신발 그렇죠. ODM 네. 업체인데요. 아디다스 쪽에 공급하는 이 고가 운동화가 이거라고 해요. 이 사진에 네네. 제가 운동화 볼 줄 몰라가지고 이 물량이 증가하면서 실적이 잘 나왔다. 근데 이쪽 물량이 계속 앞으로 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연초에는 아디다스 쪽에 납품하는 비중이 한 30%였거든요. 근데 지금 50%까지 물량이 확대됐다라는 점 증권가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요 작년보다 220% 급증한 거거든요. 더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요. 네, 우선은 뭐 FNF와 함께 어떻게 보면 의류 쪽하고 어떻게 보면 이쪽하고 같이 계속해서 움직여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예. 있다는 겁니다. 화성 엔터프라이즈의 주가의 흐름 계속해서 가늠만 줍니다. 지금 현재 역사적 신고가고요. 어떻게 보면 위로 더 이상 없습니다. 아무런 매물대도 없고요. 물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리야라고 하면 드그닥 계속해서 가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아마 화성 엔터프라이즈한테는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5일선 매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일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가자를 외쳐주면서 주가의 흐름을 더 좋게 한번 봐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굳이 좋은데 우리가 나 내릴 거예요 할 필요 없다라는 거 꺾이기 시작하면 그때 내려도 늦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5일선 매매. 5일선이 깨지지 않는 한 달릴 것이다 라는 화성엔터에 대한 의견 확인을 해봤는데요. 근데 차장님, 네. 네, 의류주 관련해서 네네. 탑픽 네. 필라코리아 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네. 필라코리아 재미없게 지금 그거 이제 말고 이제 움직입니다. 갈아탈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요즘 밸류에이션을 시간대요. 밸류에이션을 보면 필라코리아가 좋습니다. 근데 주가가 흐름이 우우 계속해서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싸긴 한데 주가가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네요. 조금 빨리빨리 움직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FNF 쪽을 좀 더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고요. 나는 그래도 밸류에이션 단으로 가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필라코리아를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트랙으로 가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본인의 스타일에 어떻게 보면 좀 더 맞는 주식을 찾아가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FNF 필라코리아, 화승 엔터프라이즈까지 관심권에 놓고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이제 참 이 K뷰티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심어주는 기사입니다. 미국의 명품 화장품 브랜드 에스티로더 다 알고 계시죠? 네, 닥터자르트 이 브랜드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이 브랜드 인수하기로 했는데 기업 가치 총 다 해서 한 2조 원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인수하는 그 금액이 한 1조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납품업체가 어제 움직였던 게 라파스인데 사실 장중에는 뭐 크게 움직였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상승폭 거의 반납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주가 시큰둥했는데 이제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증권가에서 이야기가 하고 있는 게 이 화장품 ODM 업체 다른 기업들도 긍정적으로 볼만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코멘트 어떠세요? 네, 우선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이런 어떻게 보면 매매가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M&A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에스티로더 쪽에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유명한 회사도 아닌데 인수를 해갔다. 그것도 거의 뭐 1조 원에 가는 이런 금액을 가지고 가져갔다라는 것은 회사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 얘기를 저희들은 잘 해드리겠습니다. 알고 있는 브랜드인데 그렇게 유명한 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저는 제가 이제 남자다 보니까 뭐 화장품이나 이런 걸 많이 안 쓰고 대표적인 이런 대형주들의 어떻게 보면 화장품을 많이 저는 확인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것도 이렇게 유명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K뷰티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예전에 모든 중국인들이 12억, 13억 인구가 얼굴이 찍어 바르기 시작하면 정말 화장품들 엄청나게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게 쏘쏘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면서 화장품의 밸류를 점점 낮게 주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 화장품 업체들이 주가가 많이 깨졌던 이유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밸류에이션을 그동안은 정말 많이 주다가 이거는 이렇게 성장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가 점점 그게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추가적으로 낮아질 거리가 거의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가의 흐름은 여기서부터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부터는 다시 올라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표적으로 먼저 시발점을 쐈던 게 바로 아모레퍼시픽이 먼저 야 내가 먼저 올라가 볼게 라고 하면서 다 같이 움직였다가 최근 들어서는 좀 다시 쏘쏘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이슈가 나오면 다시 또 OEM, ODM 업체들이 다시 한번 움직여줄 수 있는 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는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화장품 업체에서는 대형주 쪽에서는 그래도 LG생활건강을 계속해서 보고 있고 좀 중소형주로는 연우를 주식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 용기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용기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연우도 여러분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장품주에 대한 점검, 탑픽은 LG생활건강, 중소형, 연우까지 들었다 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건희 사장과 오늘 함께했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